아 진짜 죽겠네. 힘듭니다. 학부 때와 경영전문대학원 수업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TV의 김 차장입니다.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재택도 힘들고 이제 재택이 오래되다 보니까 회사 사람들하고 메신저를 가지고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업무 지시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사람들이 점점 예민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날카로워지고 카톡 같은 거나 뭐 이메일 같은 거는 사실 글자잖아요. 얼굴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다 단어 쳐넣는 거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그 차이가 굉장히 클 수도 있잖아요. 뭐 예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마침표 하나 찍냐 안 찍냐, 말 끝에 이모티콘을 다냐 안 다냐, 이런 차이가 보는 사람들한테는 각자 좀 크게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람들이 점점 예민해지는 것 같아서 피곤해요 되게. 저만 피곤한 게 아니라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 피곤하겠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도 집 앞에 있는 커피숍 가가지고 수업을 하고 나오는 길이에요. 뭐 출석 체크는 온라인에 접속하는 시간 가지고 7시에 로그인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런 거 가지고 출결도 확인을 하고, 그 출결을 가지고 뭐 점수에 평가한다 반영한다고 이렇게들 하시니까, 예전에 저희 학부 때 수업 한번 빠지면 뭐 몇 점 마이너스 이런 것처럼 대학원도 똑같네요. 그리고 제가 수의학과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목련이 폈네요. 보이세요? 목련 하얀색 엄청 예쁘네. 봄이 왔습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 라고 하는 것처럼 벌써 봄이 왔습니다. 어쨌든 MBA 수업이라고 하는데 막 특별한 거를 아직 하진 않아요. 전 이제 수의과를 나와가지고 그때 했던 내용이랑 지금 하는 수업 내용이랑 진짜 1도 상관없거든요. 어째 좀 내용이 들어봤다 싶은 것들, 예를 들면 수요와 공급 곡선 이런 거, X축 Y축 걸어놓고 자 일로 가면 수요가 늘죠, 공급도 늘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 경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왠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때 배웠던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냥 MBA라 그러면 생각나는 학생들이 교수님과 케이스를 가지고 이론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거는 아직 저는 택도 아니고, 심지어 지금 하는 내용들도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저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서 좀 힘드네요. 중고등학교 때 했던 경제 시간에 했던 내용이랑 중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긴 한데, 이렇게 외우고 단답식보다는 교수님이 되게 그림 한 장 놓고 막 10분 20분씩 계속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암기도 암기인데 원리를 가지고 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됐냐를 이해시키려고 되게 애를 쓰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나 아니면 뭐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무슨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인가 봐요. 전 잘 몰랐던 부분인데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뭐 이런 공부를 떠나서 암기보다는 이해가 중요하고, 단어 하나를 이야기를 해도 그 단어의 정확한 정의가 뭔지,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교수님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하는 느낌이 들어서 공부를 저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는 전혀 1도 감이 없습니다. 시험 문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수요란 무엇인가, 다음 중 공급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2, 3, 4, 뭐 이딴 식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각각의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뜻과 그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그 정의를 갖게 된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와 원리,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가 보다 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다. 이게 대학 때 말고, 대학교 때는 그런 내용이 아예 없었으니까 대학 때 말고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경제사회 이런 수업의 방식과 아주 다른 점이다 라는 게 사이버 대학원 2주차에 느끼는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예민한 거 얘기 다시 조금 더 돌아가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뜻, 그 뜻에 대해서 여기 되게 예쁜데요. 그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을 정확하게 알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나. 뭐 메일을 쓰던 뭐 이야기를 하던 이런 것들을 정확한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서로 간에 오해가 없을 텐데 아쉽네요.
저도 원래 진정한 의미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거죠. 널 되게 편하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난 너를 되게 격이 없게 생각해 라고도 할 수 있고, 내 마음을 꾸미지 않고 그냥 이야기할 수 있어, 어려운 부탁을 잘할 수 있어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너 만만하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다른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분명히 좋은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거가 너를 되게 만만하게 생각해 라고 해버리면 이게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뜻이랑 전달되는 의미랑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분이랑 이런 것들이 완전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단어랑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을 잘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내가 하려는 말이 어떤 단어랑 매칭이 되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말을 좀 아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대학 2주차의 MBA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아마 나중에 고대 MBA나 다른 학교 MBA를 생각하시는 직장인 분들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나는 학부를 경영대를 나왔는데 경영 전문 대학원은 수업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때 찾을 수 있었던 자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브이로그는 아니고 조금씩 기록을 남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재화, 가격, 소비자, 선호,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뭐냐 그거, 벌써 까먹었네. 기억이 안 나네. 자, 소중한 거 잘 챙기시고요. 직장인 TV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기억났다.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참, 무차별 곡선.